띠 있잖아요. 원자까띠랑 전도띠. 네. 원자까띠에 전자가 다 가득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자까띠에 전자가 가득 찼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자까띠에는 그 전에 안정한, 그 걔들보다 더 안정한 안쪽 껍질에 전자가 다 차야죠. 근데 원자까띠에 있던 전자들이 가득 찰 정도면 빈 양공의 자리가 많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그 양공의 자리는 왜 생겼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전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전도대로 튀어 올라왔다. 그럼 양공이 생기죠? 그러면 그거를 채우려고 밑에 있는 전자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거기를 채우려고. 원자까띠에 전자가 가득 찼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띠로 전자들이 많이 전이되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원자까띠 1족은 하나이고 2족은 2개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전도띠로 쳤는데도 거기에 다른 전자들이 와서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 결국 전자들이 움직임이 어떻다? 활발하다. 이런. 도체다. 그렇다면 추워서 긴팔 입고 왔구나. 자, 이제. 괜찮아, 종영아.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요? 너를, 아니, 얘만. 줄 알고 지사제가 좀 난 걔는 정말 웃음 포인트 어딘지 모르겠어. 개그맨보다 더 멋진 아이야. 이렇게 띠가 있으면 네. 이 아래 띠가 가득 차면 이 띠가 전도띠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 띠가 가득 차서 이게 아니라, 너 나트륨은 껍질이 몇 개 있습니까? 3개예요. 맞죠? 근데 그게 M 껍질의 전자가, 외곽의 전자가 존재하잖아요. 거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허용된 띠라고 불러요. 허용된 띠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띠를 원자까띠라 부릅니다. 근데 이거 원자 하나일 때는 M 껍질 하나잖아요. 근데 금속 결합이라는 건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트륨의 연속적인 배치가 있고, 그로 인해 전자 구름이 그쪽 에너지가 비슷한 애들끼리 근처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근데 파울리 베타 규칙에서 애들이 겹치진 않잖아요. 약간 위아래로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M 껍질과 그 다음 더 위에 있는 N, 그러면 O, P, Q 이런 껍질하고 사이가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좁아지는 거죠. 이 오비탈 구름이 확률이 자꾸 겹쳐지지 않고 위아래로 계속 쌓이다 보면 껍질과 껍질 사이 에너지 차가 하나인 원자일 때보다 가까워지는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자까띠라고 하는 말, 거기에 전자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쪽으로. 그죠? 그들이 왜 몰리냐는 거예요. 거기 전자가 꽉 찼다. 이 말은 8개가 꽉 찼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인데 걔가 계속 하나라고요. 원래 하나인데 1족이잖아요. 그럼 원자까띠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돼요, 한 원자가. 근데 여러 금속 나트륨이 꽉 몰리면 거기 하나만 있겠어요? 금속 나트륨이 3개면 원자까지에도 전자가 3개가 모이겠죠. 근데 걔들이 가만히 있냐고. 바로 튀지 위로. 그럼 뭐가 생겨? 양공이 생기죠. 그 생긴 상태를 안 내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전자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거기로. 아니면 옆에 있는 전자들이 끌려온다든가. 이러면요, 당연히 전자들이 말이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활발하게. 그래서 스탠바이 하는 전자들, 그러니까 전도대로 딱 채워나가려고 스탠바이 하는 전자들이 풀로 차 있다는 얘기예요. 풀로. 물론 전도대에서 막 움직이는 전자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광전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광전자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다이오드가 무슨 다이오드예요? 광다이오드예요, 그게. 예. 근데 광다이오드가 왜 생기는지 가만히 보세요. 광다이오드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원자까띠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전도띠입니다. 에너지가 높잖아요. 전도띠에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 튀어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띠에 전자들이 비우겠죠. 여러분, 전도띠는 정확하게 몇 개 이게 아니에요. 전도띠는
글로 올라간 전자들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띠를 말하는 거죠. 근데 원자가 띠는 전자들이 잡고 있는 허용된 띠 중에 하나예요. 가장 에너지가 높은 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전자들이 더 구속이 심하죠. 원자 핵에 당겨서. 근데 전도띠 하나가 탁 나가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 하나가 튀어나와요. 전도띠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더 어때요? 전자들이 더 활발히 움직이겠죠. 근데 광전 효과 한번 일어나고 끝날까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계속 광전자로 튀어나올 텐데 다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광전 효과가 일어날까요? 그거 누가 공급해줘요? 원자가띠 쪽에서 공급해줘요. 그럼 원자가띠는 항상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탠바이. 그럼 어디선가 저 허용된 띠 밑에 있는 전자들이 올라오든, 그러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도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띠 간격이 존재하잖아요.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존재하면 그럴 확률이 떨어져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도 어느 정도 일어나도 안 일어나요. 전도띠에 전자가 없으면 안 일어나죠, 당연히. 근데 금속은 무한 공급. 그러니까 아래가 가득 차서 위가 전도띠인 게 아니라 원래 원자과 전자띠는 아래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봐서 위가 전도띠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띠 쪽에 전자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수록,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냥 봐서 모르겠지만 그거를 배우는 데가 화학이에요. 여러분 1족이 이온 에너지가 커요? 2족이 커요? 이온 에너지 2족이 크죠?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를 완벽하게 떼내는데 2족이 훨씬 에너지가 높게 든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들이 있죠. 누가 더 수월할까요? 1족이 훨씬 수월해요, 여러분. 알았어요? 1족으로 훨씬 수월하게 올라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쉽게. 2족은 어려워요. 누가 잡고 있어요? 중심 원자 핵이 유핵 전하라는 전하 배웠죠, 화학 시간에. 걔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을 단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1족 원소들, 그 다음에 전이 원소라고 있거든요. 저기 3족에서부터 12족. 얘들을 가지고 물리학에서 실험을 많이 해요. 걔들을 가지고. 알았죠? 걔들이 띠에 대한 그 존재 비율이 훨씬 확률이 높아요. 주기가 많을수록 금속일수록. 알겠어요? 그리고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이 전자들의 어떤 화학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몸에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몸에 쌓이는 거. 걔들이 그쪽이 많아요. 전이원소들이. 여러분 중금속은 뭐뭐가 대표적으로 들려요?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그죠? 근데 구리나 아연도 중금속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걔들도 변화무쌍해요. 자, 183쪽까지 질문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는 너희들의 단호한 말 한마디로 3번, 4번만 풀어드릴게요. 183쪽 보세요, 여러분. 자, 183쪽의 대표적 그래도 야, 요 정도는 그래도 수준이 좀 높은 문제야라고 하는 게 3번이에요. 이건 회로도를 찾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알겠어? 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회로도가 반도체 회로도가 있습니다. 문제만 보세요. 밑에 전원장치의 건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병렬 연결이 아니에요, 이건. 스위치를 연결함에 따라 직렬입니다, 사실은. 이 둘을 다 연결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가. 그러니까 얘를 A에 태느냐, B에 태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겠죠. 그리고 위에 설치된 애들을 보면 회로는 병렬인데 보세요. 여기에 다이오드를 놨다는 거죠.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눈에 띄는 다이오드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다이오드가 또 있어요. 여기도 다이오드가 있고요. 이렇게. 자, 가운데 보여진 다이오드가 아래가 P형이고 위가 N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스위치를 여기다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A에다가.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를 보세요. 쭉 갑니다. 갔어요. 자, 여러분. 무조건 여기에 전류가 흐르려면 이쪽에 플러스가 연결이 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러면 지금 이쪽 A 회로에 연결했을 때 순방향의 방향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봐요. 빗금친 부분 있죠.
이 비금친 부분이 다 같이 뭐여야 된다? 그렇죠. P형 반도체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맞았어요? 그 뒤쪽이 뭐가 되고요? N형이 되고요. 정말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쓱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반대 방향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다 스위치를 연결해 봅시다. 여기다가. 그럼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서 전류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전류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형 반도체가 연결이 됩니까? P형이 연결되려면 얘는 아래로 가야 돼. 이렇게 회로가. 그래 역시 여기 플러스가 걸리잖아요. 밑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회로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P형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면 A 반도체 있죠. 라지 X하고 맞죠? T 반도체 Y하고 그러니까 Y는 P형, X는 N형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따라서 똑같이 C의 X도 N형이고 B의 Y도 P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인즉슨.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야, 전류가 흘러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이것 보세요. S를 B에 연결했습니다. LED 접합면에서 전이하는 전자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 여러분. 접합면으로 양공과 전자가 어때야 돼요? 몰려야 전류를 흐른다. 기억나요? 기억나냐고. 다시요. 저기에 있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다면 결국 왼쪽이 P형, N형이라고 잡는다면 이 접합면에 양공과 전자가 서로 어때야 돼? 모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 전자가 이쪽으로 어떻게 된다? 전이가 가능하다. 맞아요? 근데 이 전이할 때는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죠. N형의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넘어갈 때는 수소 전자 껍질 모양에서 마치 높은 에너지에 있던 전자가 낮은 걸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방출되겠죠. 이걸 에너지를 조절해서 가시광선을 만들어내는 다이오드가 무슨 다이오드라고? 바로 LED 맞아요.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그럼 얘는 일로 접합면에 딱 모이면 전자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잃고 이 표현이 전류가 흐른다는 표현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같은 표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물론 그건 문제를 많이 풀면 이해를 하겠죠. 자, 4번 보세요, 여러분. 4번. 자,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 B를 전지에 연결했답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 발광 다이오드인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낼 때 주저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야, 난 수업 시간 했으니까 니들은 풀 수 있어 라는 학교 선생님이 있을 건데, 학교 선생님 중에 물리를 되게 프라이버시를 느끼시는 분들이 이거네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이거 느꼈죠. 아, 그 표현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물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목이 프라이드가 뛰어나 이게 아니라 자기 프라이드 개인적인 뭐에 의해서 난 니들보다 위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문제를 냅니다. 제가 첫 시간에 할 때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해줬죠. 광자 수업 기억나요? 그때 빨간색이 몇만 원짜리였어? 2만 원. 그렇지요. 이런 거 기억하자고. 파란색은 5만 원. 그렇지. 결국 뭐냐, 내가 입자성을 설명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빛이 파동성이 있고 입자성이 있는데 니들이 지금 말한 대로 파란 색깔이 5만원, 빨간 색깔이 2만원 이랬으면 이건 입자죠. 그때 내가 중요한 말 했죠. 파란 색깔이 4개 있고 빨간 색깔이 4개 있다면 누가 빛이 세다? 오, 그렇죠. 세기는 무엇이다? 밝기. 맞아요, 광자기였어. 그 밝기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아니죠. 에너지는 분명히 누가 커요? 파란색이 세고 그게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게 파장이 반비례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A하고 B LED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센 거 나와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로 전이하면서 전자는 에너지를 잃는다.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잃었다? B예요. B. 알겠습니까? B가 더 많은 에너지를 잃고, 만약에 여러분 만약이야 이게 수소라면, 응?
수소라면 얘들아 파란색은 몇에서 몇으로 떨어지는 거지? 4에 5에서 2죠. RGB잖아요. 블루. 빨간색 3에서 2. 그 다음에 초록색 4에서 2. 블루가 5에서 2였어요. 그럼 빨간색은요? 3에서 2요. 수소 원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원자는 에너지 사이에 그 준이 있죠? 그게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준 거죠, 그냥. 그 정도로 에너지 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기억, 이거 뭐 여러분, B뿐만 아니라 빛이 나온다면 다 접합면 쪽으로 양공과 전자가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B든 A든 다 순방향입니다. 맞았고요. 니은, X는 P형 반도체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플러스 극쪽으로, 여러분 알았어요? 플러스 극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돌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다이오드 접합면 처음 맞닿는 게 다 P형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의 간격.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띠 간격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 된다. 알았습니까? B가 더 커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넘깁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189쪽까지 숙제를 해오세요. 189쪽까지. 오늘 뭐 숙제 거의 안 했은 것 같은데. 하는 게 195쪽까지.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라. 알겠지? 좋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2학기 중간고사는 오늘 농사에서 풍년인지 흉년인지 결정납니다. 오늘의 수업은 공감각이 되게 중요하고요. 약속을 지키자.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이 교과서를 지은, 아니, 너희들 선대에 사셨던 물리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니들 멋대로 풀면 끝나고요. 알았습니까? 자, 페이지 198쪽으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기장, 자기장을 배웁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뭐 배웠어요, 이미? 물질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죠? 그 물질이 도체니, 절연체니, 반도체니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한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체킹아웃 했고 다이오드 정도만 배우고 왔단 말이야. 여기서는 물질의 자기적 특성을 배워요. 자, 근데 이 단원이 뭐 하는 것인지를 보고 가자고. 여러분, 우리가 전기장은 이미 조금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전기장은 여러분, 흐름이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중력장은 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럼 전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플러스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고, 마이너스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다. 그럼 우리는 뭐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죠? 물질이잖아요. 그때 그 물질을 우리가 일컫는 단위가 뭐였어요? 그램이나 킬로그램 뭐였다는 거죠? 질량이었죠? 근데 전기에서 뭐였어요? 쿨롱이었다는 거예요. 쿨롱. 전하량. 그래서 전기장은 항상 플러스 Q. 뭐? 그 점전하라고 합니다. 왜 점을 붙일까요? 이 전기도 여러분 뾰족한 쪽으로 전이가 더 높아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피를 치면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뾰족하게. 알겠어요? 이게 꼭 저거랑 똑같아요. 압력이랑 면적장 작용하는 힘이랑 똑같아서 둥그스름한 곳에는 전기가 잘 안 모입니다. 그 여러분들 번개 맞으면 어디 맞아요? 우산 꼭대기 뭐 이런 데 맞아요. 항상 보면. 알겠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전기학을 더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우리가 왜 안테나는 끝을 뾰족하게 해야 되는가? 응? 안테나. 그런 것들은 물투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장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장에서 정말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근데 모르느냐? 알아요. 아는데 군데군데 조각난 걸 합치질 못하는 거죠.
자,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자기장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얘부터 보고 가세요, 여러분들. 자, 중력장이 뭐가 작용하는 곳이라고요? 전기장은요? 그럼 자기장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인간 빼놓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기력성이 보인다는 거. 새들이 특히 다 보여요, 걔들은. 인간은 가시광선 영역이 특정하게 발달해서 빨갛다, 아니면 하얗다,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떤 과일이 익었다, 안 익었다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근데 새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눈은 훨씬 밝고요. 걔들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파동의 영역까지 본대요. 그래서 철새들은 지구 자기력선을 보고 날아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부드럽게 뭐라고 불렀어요? 지구? 맞아요. 여러분들은 자기장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배웁니까? 자석이라고 배웁니다. 자석. 자석은 무슨 극과? 이렇게 나뉘죠. 알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철가루 뿌리고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봤지? 자, 여러분 이 자석의 N극에서 어디서 자기력선이 나온다? N에서 나온다. N에서 어떻다고?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알겠어요? 유치하다고 멸시를 받았어요, 지난 시간. 괜히 저기 좋은 척 하지 마세요. 한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걸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고? 자기력선. 자, 이거를 자기력선 방향이 곧 뭐의 방향이다? 여러분 중력 방향이 중력장 방향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기력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자석의 외부에서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더라? N극에서 어디로? S극이더라 라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뭘 의미하죠? 자석의 내부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자. S극에서 어디로? N극이더라 이런 거죠. 이게 자기력선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말하면 이 방향을 우리가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보면 새죠? 보여요? 새요, 그러면. 근데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구를 발견했어요? 자기력선 방향을 알려주는 거. 지구과학 한 친구들은 알잖아. 만화안경. 맞아요. 진짜 쪽팔려. 그리 진짜 개 쪽팔리네. 나침반이죠, 그죠? 그쵸. 여러분, 얘 방향을, 자기력선 방향은 나침반의 누구 방향? 맞았어요. 나침반. N극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N극을 이렇게 빗금을 쳐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놓겠죠, 이렇게. 이게 N극 방향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나침반 N극이 방향 쪽으로 북쪽이야, 남쪽이야? 그래. 그래서 어떤 놈의 N을? 노스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북극은 자석 쪽으로 무슨 극이란 얘기야? S극이야. 알았어? 남극이 N극이 되는 거야. 아? 니들한테 정말 간단한 문제 나오는데 제일 많이 틀리는 오답이 뭔지 아냐? 얘들아, 여기다 나침판을 이렇게 놨어, 나침판. 여기다 나침판을 놨어. 이 둘의 N극 방향은 같다, 다르다? 같다요, 같다. 애들이 반대로 붙는 애들이 많아요. 여기가 N극이겠죠. 맞죠? 왜? 여기서 나오니까. 맞지? 그럼 얘는 어디가? 역시 여기가 N극이에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 봐요.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자기장의 세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2장에서 배우는데, 우리 지구는
어디로 갈수록 중력장이 세죠? 중심으로 갈수록. 물론 정중심에 가면 지구과학을 배운 친구는 알겠지만 중력이 0이 됩니다. 정중앙에 가면. 알겠어요? 근데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은 점점 커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접촉면이 있죠. 여기 접촉면. 요 근처로 갈수록. 그럼 정의가 뭐냐? 자기장 세기는 우리가 보통 자기장 세기를 B라고 표현하고 자기장 방향도 B라고 표현하거든요. 얘는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공통적으로 볼 수 있어. 여러분,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셉니다. 등압선 간격이 몇 헥토파스칼인지는 알아요? 지구과학을 선택 안 했군요. 1010 몇이야? 1019, 1013. 4헥토파스칼입니다. 진짜 이상 배웠잖아. 간격이 몇 도냐고. 근데 도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도가 아니라 4헥토파스칼. 야, 이 친구들은 거의 뭐 틀리면 개멸시.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답이라도 하겠냐? 그래도 용기 있어요. 좋아요. 다시 한국지리 배웠어요? 한국지리? 얘들아, 한국지리 배웠어? 아니요. 안 배웠어요? 근데 저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세죠? 자, 센스로.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높아요. 가팔라요. 가파르다. 그렇죠. 등고선. 아, 등고선이 뭔지 모르는군요. 그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패곡선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예, 그것도 보면 이제 지하를 선택하지 말아야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력선, 뭐든지 물리학이나 어디에서 그림을 표현할 때 선의 간격이 좁다는 건 세다는 얘기예요. 응? 지리학에서는 가파르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단위 면적을 이렇게 놓잖아요. 단위 면적을 놓잖아요. 여러분, A하고 B하고 어디가 자기장이 세요? A요. 맞아요, 그건 당연히. 저 자기력선의 숫자를 웨버라고 불러요. 웨버. 알았습니까? 단위가 뭐라고? 웨버. 웨이버가 아니라 웨버. 그리고 단위 면적을 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이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고, 그걸 과학자가 테슬라라고 정했죠. 니콜라이 테슬라. 걔가 테슬라가 자기 이름을 써서 테슬라라는 단위를 붙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1테슬라는 1제곱미터당 1웨버.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자석의 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르고 잘라도 N극과의 습을 뭐한다? 분해를 못한다. 이해합니까? 자르고 잘라도 분해를 못한다. 왜 그러냐? 전자의 스핀 때문에. 전자 때문에 그래요. 전자 하나가 뭐를 나타낸다는 걸 알았죠? 자기장을 띠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라는 걸 찾아냈고, 그 전자 하나의 움직임을 우리가 오른손 법칙으로 배우고 있다. 그걸 밝힌 과학자가 로렌츠예요. 이제 그것들을 차근차근 보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막 깊게 가리키는 내용들은 그런 것까지 가리키는 거죠. 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른손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봐요, 빨리. 손바닥 방향이 어디 방향입니까, 지금? 앞, 뒤 방향이라고 불러요. 앞, 뒤라고, 손바닥이. 엄지손가락 어디예요, 그럼? 좌우죠. 그럼 손가락 4개는? 위, 아래죠. 이거를 3D라고 하죠. 맞아, 안 맞아? 잘 들으세요. 손바닥이 F예요.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친 혹은 남친 뭘로 때려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죠. 아, 요걸 이렇게 치면 이건 양아치죠. 손바닥 F입니다, F. 자, 그 다음 봐요. 요 손가락이 4개죠. 자기력 선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보면 손가락 4개가 B예요, B. 이게 자기장 방향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얘들아, 지금 손가락 4개 어디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 나침판 N극은 위야. 알겠니? 잘 봐. F 해봐. F, 딱 적어. B. 여기 누구 방향이야? 전류 방향이야. I. I, 어떻게 했어? FBI. 미 연방 수사국. 알겠냐?
FBI 이거를 이렇게 놓고 얘들아 이렇게 놓고 왼손 이렇게 잡아 왼손 잡아 깔짝깔짝 해봐. 잘 들어. 요걸 그대로 올려 여기다가. 자 F가 누구 방향일까? 엄지손가락 방향이야. 맞지? 그럼 자기장 방향은 뭘까? 검지야 검지. 전류는 뻑큐야. 그지? 이게 왼손 법칙이야. 아 죄송합니다. 전류. 야 입에서 담배 빼. 이 녀석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그래. 자 그러면 오른손 법칙으로 왜 풀어야 되는지. 왼손으로 풀면 수업 시간마다 애들이 장애인이 돼요. 이러게. 알았어요? 오른손은 되게 빨리 풀리거든. 근데 막 저쪽에서 보면 막 지나가지고 막 쓰러진 애도 있고. 오른손이 훨씬 빨리 풀립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 얘들아? 야, 얘들이 서로 몇 도 차이냐? 90도. 그렇지. 90도. 너희들 주기함수 중에 90도일 때 최대값 갖는 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 좋네. 그래서 나중에 전자기력 같은 것 물투에서 배울 때 힘 좀 쓰는 빌 아저씨를 배울 거예요. 뭐 배운다고? 메인. 빌이 뭔 줄 알아? 우리나라에 내가 이름을 대볼게. 니들 우리나라 동화 속에도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근데 마당새 그러면 그 사람이 삼정승의 이름같이 보이진 않지. 돌쇠 이러면 뭐 장군 이름 같지도 않고 그런 이름이 외국에선 빌이야. 알았냐? 그래서 괜히 약간 암흑에. 그러니까 괜히 외국에서 너 한국 이름 저기 외국 이름 줘봐. 근데 빌 이렇게 적으면 개망신 당해요. 그렇다고 너무 좋은 이름 쓰면 안 됩니다. 이순신 요 정도 된 애가 리차드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저기 너 이름 뭐야? 세종대왕인데요. 이름 뭐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아요. 리차드면요 아주 귀족의 최고급. 알았어? 근데 개나 고등이나 다 리차드 보이더라고. 안 그래? 네, 그렇게. 너는 이름 어때? 뭘로 지을 거야? 헨리 좋다. 헨리. 그럼 프랑스 애들한테 개 욕 처먹어요. 앙리가 왜요? 그것도 귀족 이름이에요. 그리고 앞에 드를 붙이지 마세요. 영국은 미치겠다. 드롭. 니네 이름 뭐 드골 있죠. 드골. 네. 그 다음에 프랑스 총리야. 드보르자. 이게 드가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 바오로 뭐 이러잖아요. 걔들은 그 앞에 드가 붙으면 굉장히 상급 귀족 이름이에요. 알았어요? 거기다 드 헨리 이지라면 이제 그 리차드 밀. 그게 뭐랑 똑같을까요? 저 북한, 한국, 뭐 세종대왕 김일성 뭐 이렇게 붙인 거랑 똑같은 거지. 혼종. 그런 식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김일성 뭐 이렇게. 한국에 저기 되게 이름만. 아까 이름만 각 나라의 최고 이름만 나갔다 붙인 거예요. B가 자기장이 세게요. 아까 단위가 뭐였어요, 여러분? 테슬라, 그렇죠. 그 다음에 BI, 그게 전류 세기죠. L이 길이거든요. 도선의 길이. 그래서 이 도선이 삐딱하게 있다든가 뭐 각도를 갖고 있어도 사인 값을 갖다 대입하면 F 전자기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뉴턴 단위로. 자기장의 세기 B, 전류 I, 길이 L의 사인 세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이 일치하면 힘은 얼마나 나올까요? 자 보세요. 자기장 방향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요거. 전류 방향은 요거였죠, 저거. 얘가 일치한데 어떡할래요? 요거요. 0입니다. 알았어요? 각도가 0이잖아요. 각도가. 쌤, 힘 뭐예요? 미질하지 말고요. 이건 0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인 0도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90도를 잡고 오른손 법칙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회전할 수 있다. 누가 얘기했어요? 파울리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그걸 양자수로 채택함으로 인해서 반정수,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작의 양자수가 나왔죠. 그게 확립이 되면서 오비탈론이 론이 돼버린 겁니다.
앞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얻어진 해였어요. 주부자는. 알았어요? 근데 주부자가 모두 주어가 뭐였어요, 여러분? 오비탈이라는 확률이었어요, 확률. 그래서 슈레딩거 자체도 부정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도박사도 아니고. 확률이 어떻게 전자들의 이론을 맡기느냐. 그 옆에 아인슈타인이 숟가락 하나를 딱 얹었죠. 맞다. 근데 파울이라는 사람의 베타 규칙이 나오면서 전자는 스스로 회전하는 방향이 서로 상반이 되는 애들이 한 쌍을 위로 한 구역에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을 쓰게 돼요. 전자 한 쌍 이론이 나오게 되죠. 이러면 전자가 스핀을 한다?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어느 쪽으로 돌고 있습니까? 그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럼 전류는 항상 전자 움직임에 반대죠. 근데 전류가 뭡니까,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이잖아?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전자들의 움직임이 곡선이나 고리선을 갖게 되면, 회전고리를 갖게 되면 때에 따라서 자기장이 전류 방향으로 바뀌어요. 알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엄지손가락 맞아요. 근데 걔를 동그랗게 말아요. 이따 할 겁니다. 동그랗게 말아요. 그러면 이래야 돼요. 나이가 몇 살인데 잼잼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맞추려고 FBI를 IB로 바꿉니다. 이 손으로 이거 덮고,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전류 방향을 잡아버리면 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구할 거야. 자, 그걸 이용하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 다리 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N극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니? 전류 방향을 요거로 잡는다고. 알았어? 전류 방향을 요거로 봤어요? 미안해요. 전류 방향을 요렇게 원을 못 만들잖아. 엄지손가락으로 만들면 병원 가야지. 전류 방향을. 그러니까 요때만 회전을 타는 그런 거에만 전류를 손가락 4개로 잡는다고.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잖아. 전자 자체가.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머리가. N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이렇게 회전한 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한 반시계 이 둘이 있으면 상자가 된다고. 존재하는데 아주 안정화가 된단 말이야. 자기장이 서로 반대라. 그걸 밝힌 사람이 파울리라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걸 지금부터 할 거라고 하는데 약속이라는 게 있어. 과학자들이랑. 그리고 지금부터 계산하는 건 다 무슨 계산일까? 정량적 계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더하기 빼기만 알면 돼. 알았냐? 자, 지금 참고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출발을 할게. 페이지 198쪽에 자기장과 자기력선 그 위에 몇 줄 안 되는 말이 이 말이야, 다. 자기장이 있어. 거기엔 자기역선도 있어. 그 방향이 나침반 N극 방향이야가 끝이에요, 여기들은.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게 뭐였어요? 자석의 외부에서는 N극에서 S극 방향이고 나침판이, 이 나침판을 만약에 자석 내부에 놓을 수 있다라면 S에서 N극 방향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자기장과 자기력선을 왜 배우냐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에서는 항상 얘를 배울 거거든요. 이 장의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얘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얘들아, 전류가 흐르려면 무슨 장치가 있어야 돼? 전원장치. 그렇지, 전원장치가 있어야 돼, 얘들아.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은 이 단원을 배우는데 이 단원의 문제에 가만 보면 전원장치가 안 보여. 그지? 안 보이는데 죄다 뭐가 흐른다고 표시되어 있냐? 전류가 흐른다고 표시되어 있다고. 내 말을 명심하라고. 너희들이 왜 이거를 구글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뭘 배우는지는 알아야 되거든. 이 회로도는 그리고 이 실험은 모두 배터리가 있어. 알았어? 근데 이거 다음부터 배운 애는 회로도에 배터리가 없다. 알겠어? 이건 앙페르 법칙, 이건 페로데이 법칙.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으라고 하는 말이야. 무조건 조건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흘렀더니 이거야.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왜요? 선생님 왜 그래요? 왜 그러는데요? 하지 마. 발견된 거야, 이건. 알겠니? 전류가 흘렀더니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기더래. 다시 전류가 흘렀더니 뭐가 생기더래? 자기장이 생기더래. 그러더니 얘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쓸게. 여기까지는 안 배워. 근데 여기까지 할 거야, 선생님은. 알겠니? 전류가 흘렀더니 자기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더라? 힘이 생기는 거지. 알겠어? 이런 걸 이용한 제품이 다 전동기야. 니들 갖고 노는 RC카 이런 것들. 알았어? 아, 나 어렸을 때 정말 소원이 그거였는데. 뒤로 당겼다 놓으면 가는 거. 이거 무선 이것도 아니에요. 뒤로 당겼다 놓으면 가는 거. 그게 저거거든요. 알겠어요? 딱 그거는 뭐 태엽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쭉 당기면서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꼭 저거처럼 모터가 있는 거죠. 배터리. 아, 고급 저기 승용차는요 요만한데 무거워요. 안에 전원열차가 있는 거예요. 쭉 당겨주면 쭉 가요. 봐, 벌써 너희들 같이 좀 사는 애들도 그 얘기들 이렇게 신기하잖아. RC카 가져본 적 있어요? 거짓말하면 벌 받아요. 없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니들은 선생님 뭐 4-5개는 뭐 그냥 주변에 널렸었지. 유모차가 RC였으니까 나는 내가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는데 제가 헬기는 갖고 있었어요. 헬기는. 아, 헬기 5일 만에 뭐 호수에 빠뜨려갖고 운전 쉽다고 그랬는데 갑천변에 비행기 하나 추락시키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발견한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 중에. 근데 진짜는 얘예요. 웨르츠라는 사람이 전기에 대한 연구를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기 연구를 엄청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 사람도 뭔가 느꼈죠. 실험하고 나면 피곤하고. 그래서 아, 이거 전기장이 뭔가 외부에 영향을 주겠다 싶어서 차폐 효과로, 전기장 차폐 효과로 두께 막 5cm, 6cm 되는 벽을 놓고 그 안에서 실험을 했다고, 지하실에서만. 그럼 밖에서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한 달, 2달 밖에도 안 나오고 막 실험만 하고. 근데 2달인가 지났는데 자기가 쉴 때만 되면 와이프가 음식하고 물하고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야. 정확히 딱 맞춰서. 근데 이제 막 어느 날은 밤새, 뭐 밖에가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죠. 실험하다가 쉬고 있는데 떡떡 하면서 와이프가 또 음식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밖에서 아내가 보지도 않는데 내가 쉬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되게 무심하게 말하더래요. 당신이 실험을 하면 부엌에 있던 칼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대, 이렇게. 그래서 실험이 끝나면 온실로 온대요. 그럼 끝났구나 하고 들어온대요. 그 사람이 안 거예요. 전류가 생기니까 자기장이 생겼구나. 그게 이제 이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하니까 자기장이 유도되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네, 이렇게. 유도가. 근데 이게 기본이죠. 전류가 흘렀더니 얘가 유도되고 그래서 뭐가 유도된다 이거죠. 힘이 유도되더라. 이걸 이렇게 푼다고요. 알았어요? 이건 간단하게 푸는 거고 원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공간상에 도선을 놓고 전류가 흐르는 걸 표현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정말 좀 잘해요.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무심코 싹 그려주면 얘가 이렇게 도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죠? 근데 선생님들마다 다 잘 그릴 수는 없잖아요. 못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리학자들이 그림 못 그리는 데는 되게 많대요. 글씨도 되게 못 쓰고. 그러다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어떤 약속을 하느냐? 야, 이러지 말고
응? 이렇게 도는 거를 표현할 때 잘 봐. 내가 나침판을 이렇게 그리면 이 나침판이 도선 앞에 있는 나침판이냐 뒤에 있는 나침판이냐 이렇게 그리면 봐 해석을 못하잖아. 니네가 무식하니까. 응? 오? 똘똘한 척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앞이냐 뒤냐? 뒤. 봐요. IQ 3도 알아요. 애들이 다. 여기를 모르는 거야. 좌우를. 알았냐? 이렇게 되면 애들아, 얘는 원형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봐봐. 엄지손가락으로 전류가 이렇게 엄지가 올라갑니다. 전류 방향이.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오른쪽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얘는 나올 거고. 다시 말해 봅시다. 여기가 N극이라 해봅시다. N극. 나침판에. N극 이렇게 형성되죠. 네. 뒤쪽은 이렇게 형성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형성되겠죠. 수직으로 어때요? 자기력선이. 나오죠. 여기는요. 들어가죠. 그래서 수직으로 나온다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약속한 거예요. 알겠어요? 수직으로 나온다. 수직으로 들어간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X로. 이게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알겠지? 그래서 수나 이렇게 쓰면 수직으로 나온다. 수들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눈탱이 튀어나왔잖아. 배꼽 들어갔잖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볼 거고, 원형 도선을 배울 거고, 마지막에 뭐 할 거다? 솔레노이드라고 감은 걸 할 거야. 일단 우리 종혁이 오른팔을 내가 빌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접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뻗기만 하면 돼. 이렇게 예. 잘 보세요, 여러분. 먼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기력선을 봤으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어디든 전류가 흐르게 되면 누가 유도된다. 자기장. 자기장이 유도됩니다를 보여준다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직선 도선,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면 그 전류는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죠. 자, 직선 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더니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오른쪽은 뭐 하더라? 수직으로 들어가고 왼쪽은 뭐 하더라? 나온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 이건 옆에서 봤잖아, 지금. 만약 저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 X나 점은 자기장 방향이잖아요. 요거 누구 방향이라고? 들어간다. 얘의 방향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위에서 바라보면 이건 누구가 되는 거야? 도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선. 그러면 이게 점일까요, X일까요? 위에서 바라보면 전류가? 점. 그렇습니다. 전류가 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 방향이다? 전류 방향인 거예요, 전류 방향. 그럼 얘 주위로 잘 봐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형성이 되다는 거죠, 자기력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더래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더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는데 느껴져요? 단위 면적 안에 자기장, 자기력선의 숫자가 도선으로부터 멀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 단위 면적 안에, 여기는 가까운 면적 안에 노란 선, 빨간 선, 뭐, 여기 파란, 녹색 선까지 들어오는데, 여기다 놓으면 이거 하나만 돌잖아요. 결국, 자기장의 세기라는 거, 누구에 의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보니, 이거에 비례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랑 전류의 세기. 이 전류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니까 얼분의 I. 사실 이 꼴 B는 얼분의 I를 만들려면 사실은 이게 들어와요.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알려줄 거예요. K.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저 값이. 실험으로 밝혀진 값이.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니들은 이렇게 본다. 왜? 이걸 가지고 벡터 합을 만들 거니까. 이제. 이해 갔어? 이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고 가까워지면 자기장이 세지는구나. 야, 이게 왜 생긴 거야? 저 도선에 움직이는 전자 하나하나가 저 현상을 일으켜서 그런 거야. 전자 하나하나가. 알았어? 자, 봐봐.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면 이 문제가 출제된다. 나름 좀 그렸는데 어때?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나침반이 있는 거야. 자, 이 말이 뭐냐? 위에서 바라보잖아? 여기에 정 밑에 이렇게 나침판이 있는 거라고 보면 돼. 나침판이 이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선이 그 위에 있는 거고,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해 갔어? 이렇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누가 있고 지구 자기장이 있는 거지. 알았니? 그리고 전류를 흐를 거야, 지금부터.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할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형성될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겠다는 거 알아? 네. 요렇게 되겠다는 거, 요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건 결국 봐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저 뒤편, 얘는 이쪽으로 직선 도선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지. 둘의 합은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누구 방향이지? 나침반 N극이 이쪽을 향한다. 그럼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잡자기 세타. 자, 이 각 세타가 뭐에 비례하냐? 바로 자기장 세기. 다시 말해서 요게 합이잖아, 합. 얘와 얘의 합. 근데 이게 각 세타가 결론적으로 얘에 비례하는 거 알지? 이 빨간색이 세지면 각 세타 더 벌어진다. 맞지? 결국 뭐라고? 무슨 얘기야? 요 거리를 냅두고 전류만 세게 흐르면 이 빨간색이 더 길어질 수 있어. 맞지? 아니면 전류가 일정할 때 도선을 점점 나침반과 가까이 다가가면 각 세타가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실험에 나와.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만약에 전류 방향을 바뀌어봐. 전류 방향 바꾸면 그대로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맞아, 안 맞아? 거기에 요 각 세타 어떨까? 같겠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정 가운데거든. 이 지구자기장 방향이야. 나침판이 요랬고, 두 번째 전류 방향을 바꿨더니 이랬대.
세타 1, 세타 2. 왜 그랬을까 이거? 애초에 이쪽 거리는 냅두고 전류 방향만 이렇게 바꿨더니 이런 거야. 얘는 도선이 이렇게 있다면 얘하고 지구자기장을 일치 안 시킨 거야. 그래서 나침판이 이렇게 있는 거지. 약간 지구자기장 옆으로 약간 삐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면 얘는 정확하게 얘를 기준으로 봐봐. 이쪽으로 움직였고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 각은 똑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요 각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요 각이 이해 가서 일치 안 시킨 거야. 일치 시켰으면 좌우로 똑같이 나왔을 텐데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알겠어요? 자, 요 문제 말고 이제 합성이 될 거야. 합성. 알겠어? 쳤다가 자 봐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에서 이제 니들한테 나온다면 합력선 여기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봐봐. 도선이 하나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 I. 또 하나의 도선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흘러. I. 자, 흰색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을 표시해보자. 오른쪽이 뭘까?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왼쪽은 뭐고? 이렇게 될 거야.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보자. 노란색은 아래쪽이 이걸 거야. 맞지? 네. 이렇게. 위쪽은? 땡땡땡땡 이게 되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에 1사분면하고 2사분면하고 이렇게 보면 어디에서 자 이거 상세 간섭하고 보강 간섭을 물어보는 거야. 상세라는 건 서로 사라진다는 거고 보강이라는 건 더해진다는 건데 방향이 반대가 어디야? 1하고 3이지.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거리만 같다면 0이 되는 곳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2나 4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겠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온다. 알았니? 그 다음 봐. 활용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봐라. 도선이 하나가 있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또 하나의 도선이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 자, 이 도선에서 둘이 받는 힘, 특히 니들은 어디에서 자기장의 세계가 더 센가 물어본단 말이야. R분의 I로 구하면 되는데 흰색 도선에서는 우측이 뭐가 되냐? 여기 되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될 거야. 이해 가냐? 네. 간격이 넓어지니까. 맞지? 그 왼쪽은 어떻게 될까? 점점 이렇게 되겠죠. 수직으로 나오는 곳. 뭐 저쪽도 더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노란색은 우측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지금 여기 X표 친 거 흰색이 강해, 노란색이 강해. 노란색 그렇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왼쪽은? 점점 자, 만약에 거리가 가운데가 똑같다면 여기 0이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네. 그래서 여기는 뭐야? 보강이지. 여기 흰색이 강해, 노란색이 강해. 흰색이 강하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본 그림을 볼 거야. 밑에서 어디로? 위로. 그러면 얘 X지, 요거.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얘도 뭐가 될까? X가 되겠지? 그럼 얘는 들어가니까 무슨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야. 맞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야. 이렇게. 대신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얘가 점점 이렇게 커질 거야. 맞아? 그지? 그럼 노란색도 마찬가지지. 어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맞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러다 보면 이 여기서는 상세가 일어나, 보강이 일어나? 상세가 일어나.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자기력선이 이렇게 합력이 이렇게 일어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일어나겠지? 이래서 봐봐봐. 가운데가 비었으니 이 도선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힘을 받아. 빈 쪽으로. 동일한 힘을 작용반작용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쉽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노란색 도선이 받는 힘을 오른손 법칙으로 구한다. 응? 노란색 도선은 누구 자기장에 놓여있니? 이게 중요한 거야. 흰색 자기장에 놓여있는 거야. 흰색은 여기가 뭐야? 들어가는 거지, 수직으로. 그럼 요거 중에 누가 자기장 방향이지? 요거지. 그럼 안으로 넣어. 전류 위지. 힘 어디로 받아? 왼쪽. 이해 갔어?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는 거라고. 다시. 흰색 도선은 누구 자기장에 놓여있어? 노란색 자기장에 놓여있지? 그래서 이렇게. 전류 위. 힘은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자기력선이 서로 상세 보강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오른손 법칙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될까? 반대면 반대로 가운데가 보강이 되고 양쪽 끝이 상세가 되어서 밖으로 밀려나.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니들은 잘 본 적이 없겠지만 무엇이 있었지? 도로 곳곳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었어, 얘들아. 맞지? 그 전봇대에는 뭐가 있었어, 이렇게? 도선이 연결되었었지, 이렇게. 전선줄이 연결되었잖아,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이 전선줄의 전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놔야 될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놔야 될까? 다른 방향. 그래야 밀려나거든. 같은 방향으로 놓으면 바람 불면 붙을 수도 있어. 접지가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합선이 되겠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다. 요즘엔 뭐 이거 하지도 않고 다 땅속에다 묻으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신기한 게 그거래잖아. 하늘이 깨끗하다고. 전봇대가 없다고. 그지? 니네도 그렇잖아. 전봇대 없지? 다 땅으로 묻어서 그래. 자, 직선 도선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끝났고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잘 봐라.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볼 거야. 자, 이게 뭔지 잘 봐라. 야! 자, 이게 직선 도선이야. 밑에서 위로 전류가 흐를 때 우리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래서 봐라. 나침반의 방향이 이해가? 여기는 수직으로 나오고 여기는 수직으로 들어가고 이거 했잖아. 잘 봐.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야. 얘를 요렇게 동그랗게 말할 거야. 이렇게. 전류는 니네 보기에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돌고 있지?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맞지? 자, 요걸로 봐봐, 요걸로 보면, 잘 봐. 자기력선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고 있어. 맞아? 네. 여기선 어떠고?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지? 이 안쪽은 다 뭐야? 들어가지? 그럼 니네가 옆에서 봐봐. 들어가면 여기가 무슨 극이 돼? 자기력선이 들어가니까 S극. 여기 나오니까 이게 자석이 된 거야. 도선 하나가. 알았냐? 그럼 봐봐. 자석 외부에서는 N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이렇게 됐지. 그치? 이게 자석이 된 거라고. 근데 이거를 매번 손으로 잽잽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 흐르는 방향으로 FBI인데 IB로 바꾸자고. 전류 방향을 요렇게.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되는 거지? N극 방향이 되는 거지. 요렇게. 알았어? 이해 갔어? 다시 여기를 전류로 바꾸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으로 바뀌는 거야. BI가 IB로 바뀐다고. 그럼 좀 쉽게 할 수 있어. 이걸 전류를 그쪽 방향으로 덮어버리면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쪽이 뭐가 된다고? 이쪽 면이
N극이 되는 거야. 저 또 병신 만들었네. 왜 이렇게 감냐고. 이렇게 가면 되지. 그래. 지금 이렇게 놓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에 N극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전류 방향을 이렇게 감으라고. 알겠냐? 이 느낌 저게 인정. 적응해. 어쩔 수 없어. 이해 갔어요? 근데 이게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다면 봐봐라.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응?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덮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 면이 뭐가 되고 N. 저쪽 그 건너편 면이 S. 그래서 이 안에서는 다 이렇게 나온다. 그지? 바깥쪽은 이렇게. 근데 이게 역시 원형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도 이렇더라는 거지. 거리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근데 여기 K가 달라요. 그래서 얘를 이 꼴을 쓰면 이렇게 쓰거든. K 프라임이라고. 아까는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일 7승이었잖아. 여기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일 7승이야. 2파이. 왜 2파이냐면 원주율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고 어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세기를 B제로라고 할게. 이렇게. 자, 어떤 도선이 있는데 봐요. 이런 거죠.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 자기장 얼마일까요? 절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밑에 선이 없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때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 자기장의 세기는 봐요.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도선이. 얘는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요만큼밖에.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보단 이 자기장의 세기가 반으로 준다고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요 지점, 거리 R 지점, 요 지점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자기장 세기 얼마일까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원형 도선이 그래서 K값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일 7승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똘똘해지는 건데 잘 봐요, 여러분. 자, 여기가 P점이고요.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다시. 여기 Q점이에요. 이번에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자, 자기장의 세기 어디가 셀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는 이게 누구예요? 전류. 직선도선. 직선도선이에요. 맞죠? 이게 뭐라고요? 이 직선도선으로 가지고 이 R점은 점이에요, X예요? 점입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요 부분은 원형 도선이잖아요. 봐요. 무슨 도선이라고 이게? 원형 도선. 근데 얘는 점이 X예요. 점이요. 얘는요? 그래서 얘가 작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봐요. 얘는 직선 빨간색 도선에서 나오잖아요. R점이. 그리고 노란색에 의해서도 나오잖아요. 그 보강이에요, 여기가. 근데 빨간색이 나오는데 노란색에 대해서는 들어가잖아.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가 상세해요. 이해 갔어요? 무슨 표현인지? 이런 것을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얘는 전류가 또 이렇게 흘러요. 이 지점 자기장 세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도소이죠? 이것도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요 점에서 파란색은 점의 X야. 점이요. 빨간색은 점이요. 보강이라는 거, 보강. 그 다음에 어떤 원이 하나 있다고? 얘가 있는 거죠, 얘가. 얘 점이야, X야. 점이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보강이야, 여기서.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원형도선, 그 다음에 직선도선 두 개 합친 거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여기 자기장의 세기 요 지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이거잖아요. 맞죠? 원형 도선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지점. 맞죠? 직선 도선 자기장 세기 2배에다가 원형 도선 하나 더 하면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조용히 울지 말고. 이게 원형 도선입니다. 직선 도선과. 알았습니까? 점이라고 이게 다 뭔지 몰랐군요, 여지껏. 약속을 안 지키는군요. 자, 여러분 이제 솔레노이드입니다. 친구의 손을 빌릴게요. 왼손 줘보세요. 잡아요. 뭘 손을. 오른손 쭉 뻗으세요. 그건 냅두세요, 그냥. 내리세요. 진짜. 잡으세요, 빨리. 왼손으로 잡고. 됐죠? 오른손 쭉 뻗으세요. 여러분, 잘 봐요. 접으라고요. 팔 접으라고. 그렇지. 자, 이거를 제가 감아요. 그럼 원형 도선이 몇 개 됐어요? 하나 됐죠? 이거 자석이죠? 또 감으면요? 또 감으면요?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감긴 횟수가 많아지면 자석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요? 세지겠죠. 솔레노이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형 도선의 개수를 많이 하는 거야. 여기 전류의 자기장은 자 보세요.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렇게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무슨 극?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중간이 비었죠. 가운데가. 이러면 자기장이 균일하게 안 생겨요.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강자성체를 집어넣는데 그게 누구냐? 철이야, 철. 그래서 여기다 넣어봅시다, 이렇게. 요 안에다가 철막대기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러면 자기장이 훨씬 강해져요.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얘는 감긴 횟수에다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요. 얘는 여러분 보세요. 감은 횟수가 자기장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10cm에 10번 감았어. 20cm에 20번 감았어. 그럼 20번 감으니까 자기장이 세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다 강자성체인 철을 집어넣으면 이제 강자성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장을 잘 전달을 해주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갖다 붙이면 또 붙는 애들 있잖아요. 코끼리핀이 자석에 붙이면 그 코끼리핀에 또 다른 코끼리핀이 또 붙죠. 이래들이 강자성체거든. 냅두면 오랫동안 자성을 갖고 있는 애들. 알았어? 이런 애들 집어넣으면 전류가 훨씬 잘 흐르고 이것이 바로 전자석의 원리입니다. 전자석. 그래서 실제로 전자석을 쓰게 되면 뭐를 낼 수 있다?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전동기적인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터에 보면 가전제품 그 고물상 할아버지들이 맨날 뭐 삽니다 뭐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잖아요. 사면 딴 거 다 버리고요. 저것만 빼가요. 구리선이 보통 1m 정도가 3만 원대거든요. 굵기가 두꺼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런 도선이 막 감겨서 한 가늘게 뭐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 4만 원짜리는 그냥 건지는 거죠. 가전제품 하나에 예, 그죠. 거의 그런 식으로. 얼마에 사세요? 그냥 가져가잖아요. 버리잖아요. 옛날엔 그냥 버렸어요, 여러분. 고장난 거 다시 고치는 돈 드니까 버렸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대신 버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가져가서 플라스틱대로, 그러니까 뭐 재활용할 거는 빼놓고 구리선 하나는 돈이 좀 쌀쌀하게 되죠.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페이지 199쪽까지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 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다 배웠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200쪽도 뭡니까? 배웠어, 사실은. 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솔레노이드하고 원형도선하고 직선도선은 모두가 다 뭡니까? 전원장치가 있어서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유도된다?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유도되더라? 전자기력이 유도되더라. 이 I. 그 다음에 유도자기장 B. 유도전자기력 F. 이게 뭐의 원리다? 모터의 원리입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전동기라고 부르는 거죠. 아시겠어? 여러분들 가전제품이 다 전동기죠? 맞습니다. 하다못해 냉장고도 전동기입니다. 돌리는 거예요, 모터를. 끊임없이 돌려야 되니까. 자, 페이지 199쪽에 맨 아래 전류에 의한 자기장 관찰 그림은 자기장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더라? 나침판 N극 방향이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보단 시험에 뭐가 더 잘 나온다 그랬어? 직선도선 밑에다 나침판 놓고 내렸다 올렸다, 혹은 전류 세기를 세게 흘렸다 적게 흘렸다, 방향을 바꿨다 안 바꿨다, 이런 식의 실험이 많이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왼쪽 198쪽의 맨 아래 실험도 여러분들이 해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도선 두 개를 보면 전류 방향이 같죠? 전류 방향 같으면 가운데가 상세예요. 맞아요? 그리고 양쪽 끝이 보강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A점은 0이 되는 거예요. A점은 0. 알겠습니까? 근데 B하고 C는 뭐가 된다? 보강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잠시 얘들아, A는 0이라고 하자. A는 0. 자, 그러면 조건을 줄 거야, 문제상에서. 왜? 니들은 숫자 넣고 계산할 문제가 안 나오거든. 얘를 보면, 자, 한 도선에서 직선거리가 R인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B다라고 했습니다. B. 맞아요? 그러면 B점 보여요? 그 그림의 B점? B점은 그 녹색 있죠? 오른쪽 직선도선이 있죠? 걔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고? B입니다. R분의 I니까. 맞죠? B점에서는 오른쪽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B입니다. 그런데 맨 왼쪽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죠? 3월분의 I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3분의 1 B가 되는 거야. 맞아? B 플러스 3분의 1 B 얼마? 3분의 4B가 되는 거예요. B는. 그런데 C점 볼까요? C점 여러분. C점은 맨 왼쪽 도선에 의해서 거리가 몇 R이에요? 4R이죠. 다시 말하면 4R분의 I, 4분의 1B예요. 4분의 1B. 그런데 오른쪽 도선, 녹색 전류가 흐르는 오른쪽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1B. 그건 4분의 2B잖아요. 합치면 4분의 3B. 결국 뭡니까? 아, 이렇게 전류 방향이 같은 두 직선 도선의 맨 우측, 맨 좌측은 보강인데 가운데는 뭐더라? 상쇄구나라는 걸 안다면 더하기 빼기예요, 무조건. 오케이? 네. 조건 주는 거 잘 보시고 넘겨보심. 왜요? 여기 N이 싫어요. 세계선 단위 길이당 가면수라고 나오는데. 예,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건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길이당 가문 횟수라고 친다면요. 1m당 100회가 감겨있는 애랑 200회 감겨있는 애라면 200회가 2배 세겠죠. 근데 1m에 100회 감겨있으면 2m에 200회 감겨있다. 똑같아요, 걔들은. 자기장 세기는. 알았습니까? 단위 길이당 그러면 같은 길이 속에 몇 배 감겨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실제로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패러데이 법칙에 가서 제가 또 얘기해 주겠지만 1m에 100회 감겨있다. 그러면 2m에 200회 감겨있으면 똑같은 자기장이 유지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200쪽과 봅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IBF를 이용해서 뭘 쓴다고 그랬죠? 전동기를 쓴다고 그랬죠? 전동기, 모터. 거기에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먼저 전자석과 자기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자석을 만들 때는 강자성체에 누굴 넣어주면 철심을 넣어주면 좀 더 센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고 왜? 자기력선이 균등하게 밀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전류가 세고 약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뭐 그 선풍기도 미풍, 약풍, 강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전동기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거든. 그게 철심이 들어가면 좀 더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전자석에 대한 특징이 나오고 이 전자성을 이용하면 MRI 같은 물질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MRI 찍어봤어요? 네. 뭐 어린 놈이 그렇게 경험이 많아요? 못 찍었어요. 어디? 머리죠? 100%죠. 아니에요, 저 여기. 거기는 왜 찍어요? 이거 찍었어요. 교통사고. 아예. 머리를 다쳐. 아니, 자전거한테 맞췄어요? 뭐요? 차요? 차요? 오. 제가 튼튼해서 네, 차는 종이 뭐였는데요? 너무 어려서서 기억이 안 나요. 아, 어렸을 근데 때. 저게 람보르기니였어요. 머리에 내상을 입은 게 확실하다니까. 집에 돈이 없더라. 의사가 돌파를. 저걸 박았네. 네, 그런 걸로 합시다. 뭐, 아시카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뭐, 그죠? 아시카가 람보르기니였구나. 윙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제 무릎 때문에 이제 MRI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한 25분, 30분 걸리거든요. 그럼 헤드폰을 줍니다. 이렇게. 노래는 시끄러워요. 아, 노래는 아닌데, 노래가 들린다고는 하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그 MRI 장치가 굉장히 시끄럽고요. 저는 만약에 다리니까 상체가 드러난 다음에 찍었는데, 전신 MRI를 찍으면 폐쇄공포증 있는 환자들은 못 찍을 것 같아요. 그게. MRI 자체가 소리도 굉장히 세고요. 어차피 돌리는 거잖아. 전류를 돌리는 거. 그 소리가, 어우, 장난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 입체적인 영상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뭐를 돌리는 겁니까? 전자들의 움직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 전자들의 움직임에서 영상을 보고 3D가 보여요. 3D가. CT는 단면이 보이거든요. 대신 CT는 컬러로 보여요. 컬러로. 근데 MRI는 흑백입니다. 근데 쭉 당기면 줌이면 막 커지고 이렇게 돼요. 3차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여기 K대 병원에 가서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시는 의사 선생님이 2주 후에 걷다가 무릎이 안 펴지면 오랍니다. 저보러.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선 산은 엄두도 못 내시고 걷는 것도 조심하시라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 이게 뭔 조화석인지 참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근데 치료의 의사학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연골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군대 갔다 와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축구하다가 역으로 꺾였어요. 태클 들어갔는데 이렇게 꺾였어요. 그리고 농구하다가 또 다친 거야. 그래서 거의 습관성 탈골이 돼가지고 운동할 때 맨날 이렇게 다리가 빠졌어요, 무릎이. 근데 어느 날 너무 심하게 빠진 거지.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올 때가 왔다. 어쩔 수 없다. 2주 후에
다리가 안 펴지면 오셔라. 지금 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근성으로 해결하신다. 예? 근성. 뭐 근성이 뭔지 모르지만 근데 뭐 피지컬적인 연구를 보면 주위에 근육이 생기면 그걸 받쳐가지고 뭐 괜찮다는데 저는 그냥 그분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이럴 수도 있지만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지.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었으면 내가 신의가 할 텐데 뭐 힘들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자기력이라는 건 보세요. 여러분 자기력은 여러분 손바닥 힘이었죠. 그죠 아까. 그러니까 손바닥의 힘이 자기력이라고 그렇게 보기만 하지 말고 오른손 법칙에서 90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 정도. 알겠습니까? FBI는 서로 몇 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90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솔직히 그 힘이 작용하는 곳은 자기력선이 밀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도선이 움직여요. 아까 봤죠? 상쇄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오른손으로 쉽게 찾는 거죠. 알겠습니까? 말급자석을 보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 받는 힘을 구하냐는 거예요. 도선이 받는 힘을 구하잖아요. 그럼 도선에도 전류가 흐르고 거기도 뭐가 지나가요? 자기장이 지나가잖아요. 보세요. 그 말급자석 볼게요. 자, 그냥 막대자석으로 놓고 볼게요. 여기 S극이 있어요. 무슨 극이 있죠? 여긴 N극이 있고요. 도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맞지?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면 얘를 옆에서 보잖아요. S, N 이겁니다. 도선의 전류가. 그럼 들어가는 도선에 의해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형성돼요?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리고 얘들은 직선 도선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위아래 어디서 상쇄가 일어나죠? 위가 상쇄가 일어나고 아래가 보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자기력선이 많아지고 여긴 어때요? 이제 줄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위로 튕긴다고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도선을 쉽게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전류 안으로 들어갔죠? 자기장은 어디에죠? 오른쪽에서 왼쪽이잖아요. 누구 자기장을 선택한다? 자기가 맞는 거 말고 외부 자기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위다 이렇게 푸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자기력의 이용. 자, 따라해봐요. 전동기, 스피커, 자동차 연료 계기판, 자동차 연료 계기. 전류계. 전류계. 특히 스피커는 여러분 마이크랑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이크 들어봤어요? 뭐 마이크 들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뭐 노래방 가도 자신감이 없어 노래 못 부르고. 혹시 여기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는 애 있어요? 아니 마이크 갖고 애들 때리고 그러진 않죠. 노래 부르라고 들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본 적은 있는데 내려본 적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노래 마이크 안 내려놓는다고 또 맞았어요? 탬버린 이런 걸로? 노래 잘해요? 아 역시 풍채가 있는 애들이 노래를 잘하죠. 울림통이 크니까 노래 잘하는 거죠. 노래 잘해요 예찬이? 아 좀 칩니까? 탬버린 치는구나. 야 실제로 여러분 마이크는 건전지가 없어요. 무선 마이크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거는 저기 페어링 하는 거고 실제로 마이크는요 소리를 내서 그 울림판을 울려가지고 전류를 생성시키는 거거든요. 그 작은 전류가 소리로 전달이 되는 건데 실제로 스피커는 어때요? 여러분 스피커 집에 있어요? 네. 니들이 왜 스피커가 필요해? 요만 거. 증폭 막 이런 거 하려고? 캠핑 같은 거 가면 노래 틀어. 안 가잖아요. 가는 척 하지 말고. 에어팟 있습니다. 스피커. 여러분 스피커는 반드시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어디에다 꼽든가.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밴드 생활을 좀 했으니까 한 6개월 하다가 다 도둑 맞았어요. 그때는 뭐 연습실도 별로 없어갖고 흉가들 있잖아요. 몰래 거기다가 올간하고 일렉 기타하고 베이스하고 드럼하고. 근데 오르간이 왜 있어요? 너 저기 학교 밴드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요.
일렉 기타, 베이스, 올간, 드럼, 밴드 몰라요 그거를? 키보드. 예. 근데 그게 그때 당시 60만 원 넘었거든. 아, 그걸 들고 가더라고. 누군가요? 모르는 사람. 아니죠. 아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만 가지고 비싸니까. 보통 일렉 기타는 한 20, 15. 근데 스피커가 비싼 거였는데 그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그건 안 갖고 가더라고. 150W 정도 되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전원을 끌고 와야 되는데 전원이 없으니까 이제 발전기를 키웁니다. 얼마 못 해요. 금방 날아가요. 근데 발전기 소리가 우리 기타 소리보다 더 커요. 땅땅땅땅. 그 불리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연습했구만. 날아갔습니다, 그때. 여튼, 여러분 스피커는 반드시 전원장치. 지금 니들이 말하는 건 다 전원장치가 필요한 거죠. 전원장치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필요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법칙. 이게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그래요. 앙페르. 알겠습니까? IBF 해봐요. IBF. 이게 앙페르 법칙이죠. 그래서 출발이 전류죠. 전원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밑에 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의 스피커. 그 다음에 여러분 직류전동기라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류전동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뭐가 필요하다? 전원장치가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갖고 그 네모난 철심이 있죠. 걔를 돌리는 거예요. 강제로. 이해가요? 자, 그 네모난 철심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직류 전동기의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고 여기 이렇게 네모난 철심이 있어요. 얘가 도는 겁니다. 전류를 흘려주면 도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막대기하고 이 막대기를 잘 보세요. 누구는 보지 말라는 거지? 얘는 아니에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그럼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럼 봐봐요. 자기력선은 이 노란색 막대기는 이 자기장에 놓여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보기 오른손목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디로? 아래로 힘을 받아요. 그럼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자기장 이쪽 방향이니까 얘는 어디로 힘을 받아요? 위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얘가 돕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안 받아요, 힘을. 왜? 요거니까. 자기장하고 전류방이 똑같잖아요. 일치하잖아. 90도만 힘을 받거든. 양쪽 끝 도선만 힘을 받아요. 근데 봐봐요. 얘가 힘을 받아가지고 잘 봅니다. 이렇게 네모난 판 요걸로 볼까? 요런 판인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어트락티치를 이래 잡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흐를 때 전류를 딱 끊어요. 그럼 얘가 돈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관성으로 한 바퀴 돌겠죠. 그 다음에 또 윙 하고 돌다가 윙 하고 돌다가 윙 하고 이게 윙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직류전동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의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든 가전제품 직류전동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한쪽 방향으로 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엔 반드시 정류자가 꼭 있어요. 보세요. 그 끝에 정류자 있죠? 이게 전류를 끊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 갔죠? 그게 교류를 연결해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끊어서 한쪽 방향의 전류만 계속 흐르게 해주는 거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이 돼버려요. 모터가. 자, 자기 공명 영상장치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데요. 문제는 이거에 의해서 전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왜 우리는 이런 FBI를 배웠느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얘 누굽니까? 전자죠? 자, 이렇게 움직일 때. 1, 2, 3, 4, 5, 6. 이 전자는 어디에 힘을 받을까요?
자, 오른손으로 표시해봐요. 3.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손가락이 뭐의 방향이? 손가락 4개 방향이? 전자기 이름. 아, 아니 그 자기장 그거. 그죠? 그럼 이 전자는 누구 자기장에 놓여 있어요? 아이. 도손. 그죠? 네. 잘 보세요. 이 도선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자기장이 여기에요? 들어가는 건데. 오른쪽 X 아니에요? 1. 이 전자는 전류를 어디로 흐르죠? 몇 번으로? 3으로. 아 2. 2번으로 흐르겠죠. 전자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지손가락 자기장 안으로 들어갔죠? 힘 어디에요? 6번이 답이에요. 전자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 흐르잖아. 그리고 자기장은 도선에 의해서 형성됐잖아. 근데 얘가 그냥 6번으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힘을 세게 받아요. 왜요? 자기장이 점점 세질 거니까 가까이 다가가면서. 알았어요? 힘 좀 쓰는 비라저씨라고 했잖아. 내가 F는 BI에. 자기장도 세진 거지. 다시 봐봐. 전자가 일로 움직이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전류는. 근데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이거잖아, X. 그래서 이거거든. 문제는 B가 도선과 가까워지면서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힘은 이렇게 받습니다. 힘은. 위쪽으로. 알았어요? 이게 로렌츠의 힘이에요. 여기 도선의 전자들이 다 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FBI로. 아시겠습니까? 자, 201쪽. 쭉 넘겨서 숙제 타임 207쪽까지. 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숙제도 있었죠, 앞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